네, 안녕하세요. 네오젠 과학학원에서 중학교 3학년을 담당하고 있는 박세진 강사입니다. 네, 지금부터 2025년 1학기 중간고사 대송중학교 3학년 내신문서 리포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송중학교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문제를 보면은 전반적으로 많이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단원별로 기본적인 유형들로 이제 문제를 많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험 범위 자체도 1단원과 2단원인데 2단원 부분에서 다른 학교들과 다르게 조금은 덜 내셨어요. 그래서 이제 구름의 생성 과정 그 부분은 이제 시험 범위로 넣지 않았기 때문에 2단원 쪽의 내용이 좀 적으면서 시험을 볼 때는 조금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유리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조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일단은 문항수도요. 1단원에서 이제 19문제를 내셨고 2단원에서 이제 6문제를 내심으로써 이제 문항수들이 좀 많은 차이가 있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문제는 다 쉬웠는데요. 실수, 그죠? 이제 문제를 뭐 잘못 읽는 실수 같은 것만 좀 없었다면은 충분히 이제 고득점을 노릴 수 있었다. 그렇게 일단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적어드린 것처럼 단원별 이제 세부문항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부문항은 이제 뭐 특출나게 어려웠다 그런 느낌의 분석보다는 그냥 이제 아이들 시험 보는 아이들 입장에서 조금 실수를 할 만한 요소들이 섞여 있는 문항들이었다. 학교 선생님의 담당 선생님의 좀 의도를 한번 파악해보자 그런 느낌이라고 일단은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일단 1단원 쪽에서 이제 주로 문제들이 많게 되는데요. 13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1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단원의 기본 법칙 중, 화학 법칙 중 하나인 일정성분비 법칙에 대해서 물어보는 이제 대표 유형입니다. 다만 이제 이산화탄소, 제시되고 있는 이산화탄소 안에 이제 탄소하고 산소의 질량비를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항상 이제 아이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게 이 법칙 자체는 이제 반응을 할 때 일정한 비율에 맞춰서 반응을 한다. 이게 이제 기본 개념이 되는데 문제를 풀 때 항상 쉬운 문제를 풀게 되면 그 비율에 꼭 맞는 질량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제 물질이 남는 상황이 이제 발생하지 않는데 요 13번 같은 경우에는 남는 상황을 조금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주어진 물질이 전부 다 반응하지 않는다, 않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학생들이 조금 기억을 해줘야 이제 디귿 보기 같은 거를 조금 쉽게 넘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비율만 이제 외워가지고 푸는 경우에 이런 문제에서 조금 틀릴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 수업을 열심히 들었다면 그 부분에 이제 실수를 하지 않고 잘 넘어갔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번의 1단원이 된 16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체 반응의 법칙인데 이것도 이제 대표적인 기체 반응의 법칙 대표 유형이고요. 일단은 뭐 크게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제시되어 있는 걸 해석을 통해서 뭐 A하고 B가 얼마만큼 이제 부피 B로 반응을 하는지 끄집어낸 다음에 나머지 이제 빈칸들을 메꿔주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굳이 이 문제를 고른 이유는 이게 이제 기체 반응의 법칙 대표 유형이다 보니까 이런 거에 이제 숙달 반복을 조금 해주셔야 학생들 입장에서도 편하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항이었기 때문에 한번 짚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세 번째가 이제 25번인데 드디어 이제 2단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이제 이슬점, 그리고 하루 중에서 이제 뭐 날씨의 변화가 날씨의 변화는 아니죠. 그래서 이제 하루 중에서의 뭐 이슬점과 그 다음에 온도, 그리고 이제 평균 습도, 그렇죠? 이제 습도, 상대 습도에 대한 변화량을 물어보는 대표 유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난이도 자체는 별로 어렵지 않은데 학생들 입장에서 요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있지 않다면은 조금은 좀 이제 아이들 입장에서 좀 막힐 수 있는 문제였다. 그렇게 일단은 얘기를 조금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문제를 굳이 일단 제가 뽑은 내용입니다. 이렇게 세 문제 정도가 있고 나머지 문제는 정말 다 무난했어요. 그래서 이제 대송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하실 때 일단은 뭐 과학 자체가 이제 워낙에 어렵게 내는 학교는 아니다 보니까 그렇다고 이제 방심은 하지 말고 물론 이제 교과서 위주의 표현이 좀 많이 들어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교과서나 아니면 이제 학교 프린트에서 나눠주는 그 내용들 위주로 조금 복습을 해서 저희 학원에서 수업했던 거를 이렇게 매칭시키면서 마무리를 지으면은 조금 수월하지 않을까 그렇게 일단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저희가 학원에서 준비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번 연도부터 일단 일산 지역에 있는 이제 중학교의 기출 문제들을 조금 이렇게 모으게 되면서 학원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제작을 해서 아이들한테 이제 나눠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중학생들 입장에서는 조금은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소단원별로 저희가 다 이렇게 분리를 해서 아이들한테 여태까지 나왔던 학교들의 시험 문제야라고 이렇게 하면서 주는 건데 이게 아무래도 중학생이더라도 이제 공부를 할 때 마지막에 있어서 내용들을 정리할 때 실제로 자기가 배웠던 개념이 이런 식으로도 학교에서는 출제를 할 수 있구나 그런 거를 좀 많이 느끼게 해줄 수 있는 문제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 학부모님들께서는 조금 이제 이런 문제들이 많다고 해서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 할 수도 있지만 그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힘든 만큼 실질적인 이제 문제들로 모아놓은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도움이 많이 되는 문제들이겠죠. 그래서 약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 문항들을 저희가 나눠줬을 때 최선을 다해서 그 문제들을 아이들이 다 챙겨갈 수 있도록 지도 한 번씩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송중학교 내신무선 리포트 마무리를 지을 거고요.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